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살아있는 세포의 그 투명한 내부 구조라든가 아니면 아주 미세해서 눈에 띄지 않는 재료 속 결함 같은 거요. 네, 그렇죠. 투명하니까요. 이걸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뭐 SF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니냐고요? 하하,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 그러니까 위상 이미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빛의 밝기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는 감지 못하는 빛의 미세한 어긋남, 그러니까 위상 변화를 읽어내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위상 이미징 기술은 뭐 생물학 연구실부터 첨단 소재 공장, 또 병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아주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오늘은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푸리의 변환이라는 수학적 도구가 어떻게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되는지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우리 눈이나 뭐 일반 카메라는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 세기만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그 위상이라는 걸 포착해서 이미지로 만든다는 건가요? 원리부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바로 초점을 다르게 맞춰 여러 번 찍기. 이걸 이제 다중 초점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투명한 물체를 빛이 통과하면 그 물체의 두께나 뭐 내부 구조에 따라서 빛의 파동이 미세하게 어긋나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위상 변화인데 이걸 직접 볼 수는 없죠. 대신에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살짝 앞으로 또 살짝 뒤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찍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안경 도수 맞출 때처럼요. 초점을 다르게 하면 사진이 흐릿해지는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게 위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같은 물체라도 초점이 달라지면 그 흐릿해지는 패턴이 미묘하게 달라져요. 빛의 위상 정보가 바로 이 흐릿함의 차이 속에 뭐랄까 암호처럼 숨겨져서 인코딩되는 셈입니다. 아하, 암호처럼요? 네. 그래서 여러 장의 약간씩 다른 흐릿한 이미지들을 비교하면 그 속에 숨겨진 원래의 위상 정보를 역으로 추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장의 흐릿한 이미지에서 암호처럼 숨겨진 위상 정보를 꺼낸다.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무슨 특별한 해독 도구로도 필요한 건가요? 네. 여기서 바로 푸리의 변환이라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 도구가 등장합니다. 프리의 변환이요. 네. 프리의 변환을 이미지에 적용하면 이미지가 얼마나 복잡한 패턴들, 그러니까 주파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해해서 보여줍니다. 비유하자면 복잡한 음악 소리를 각각의 높이, 즉 주파수로 분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소리를 분해하듯이 이미지를 분해한다? 그렇죠. 초점이 다른 여러 이미지들은 프리의 변환을 해보면 각각 다른 주파수 특성을 보여요. 특히 그 흐릿함의 차이는 이 주파수 영역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서로 다른 주파수 정보들을 수학적으로 잘 조합하고 분석하면 원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위상 정보만 쏙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어낸 위상 정보의 역풀이의 변환이라는 걸 다시 적용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죠. 투명했던 물체가 마치 명암이나 색깔이 있는 것처럼 아주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와. 수학으로 이미지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서 안 보이던 걸 보게 한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그 계산이 엄청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원리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엔 계산량이 너무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n4제곱에 비례했으니까요. 4제곱이요. 와. 그런데 고속 풀이의 변환, FFT라는 정말 획기적인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n 로그 n으로 줄었으니까요. FFT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FFT 덕분에 계산 속도가 수백 배, 수천 배 빨라져서 이제는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위상 이미징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 실용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이미지 가장자리 때문에 생기는 오류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윈도우 함수 같은 그런 수학적 기법을 추가로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기술인데 혹시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가요?
예전에 비슷한 원리로 노벨상까지 받은 현미경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제르니커든가요? 네, 아주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1953년에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프리체 제르니커가 위상차 현미경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맞아요. 위상차 현경. 그의 현미경은 빛의 위상 차이를 눈에 보이는 명암 차이로 바꾸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특수 광학 필터라는 물리적인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해법이었던 셈이죠. 아, 필터를 썼군요. 네. 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다중 초점 위상 이미징은 그런 특수한 하드웨어 필터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여러 장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찍어서 풀이의 변환이라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으로 위상 정보를 복원해내는 방식입니다. 아하. 같은 문제를 푸는데 접근 방식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으로 발전한 거죠. 자료에서도 이 점을 꽤 강조하는데요. 기술이 어떻게 더 유연하고 강력하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이 발전했다니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래서 이 위상 이미징 기술로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투명한 걸 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 응용 분야는 정말 다양하고 또 중요합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선 생물학 분야를 들 수 있겠네요.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염색 없이요? 네. 보통 세포를 자세히 보려면 염색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세포가 죽거나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살아있는 모습을 보긴 어렵죠. 맞습니다. 하지만 위상 이미징을 쓰면 세포가 분열하고 이동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손상 없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암세포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신약 후보 물질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데 아주 활발히 활용되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다음으로 재료공학 분야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얇은 필름이나 안경 렌즈, 반도체 웨이퍼 같이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소재들 있잖아요. 네네. 그 내부에 숨어있는 아주 미세한 흠집, 기포 또는 구조적인 불균일성 같은 것들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할 수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죠? 제품을 안 잘라도 되는군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이 제품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품질 관리의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의 잠재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 같은 걸 할 때 염색 없이도 조직 샘플의 미세한 구조 변화를 감지해서 질병, 특히 암과 같은 질병의 조기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에도요? 네, 예를 들어서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미세하게 다른 위상 특징을 보이는데 이걸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진단 보조 도구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보고 첨단 소재 내부 결함을 찾아내고 질병 진단까지 돕는다니 정말 대단한 기술이네요. 이 모든 게 풀이의 변환이라는 수학 덕분이라니 새삼 놀랍습니다. 혹시 이 풀이의 변환이 다른 첨단 영상 기술에도 이렇게 중요하게 쓰이나요? 이게 위상 이미지만의 특별한 도구는 아닌 거죠? 그럼요. 풀이의 변화는 현대 과학 기술의 숨겨진 영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말요? 네.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접하는 MRI, 자기공명 영상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이죠. 네, MRI? MRI는 우리 몸속의 물 분자에서 나오는 신호를 일종의 주파수 정보 형태로 받아들인 다음 풀이의 변환을 이용해서 우리가 보는 그 선명한 단층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2003년에 노벨 생리학상이 이 기술 개발자들에게 돌아갔죠. MRI도 풀이의 변환이었군요. 네, CT, 컴퓨터 단층 촬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선으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조합해서 내부 단면 영상을 만드는데 이 과정의 핵심에 풀이의 변환과 관련된 수학적 원리, 라돈 변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CT 개발자들도 1979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와, CT까지도. 그렇죠. 이외에도 분자 구조 분석하는 2D NMR 1991년 노벨상, 정밀 시간 주파수 측정하는 주파수 빛 2005년 노벨상, 심지어 라이고의 중력화 검출 2017년 노벨상까지 수많은 첨단 과학 분야에서 풀이의 변환 기반의 신호 처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노벨상이 정말 많네요. 네.
이처럼 풀이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측정하고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나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상 이미징 역시 이러한 풀이의 변환 기반 기술 발전의 최신 흐름에 서 있는 것이고요.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하고 결합해서 더 적은 수의 이미지만으로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상을 복원하려는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AI까지 접목되고 있군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잖아요. 실제로 이 위상 이미징 기술을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을까요? 너무 이상적으로만 들리는 것 같기도 해서요. 네. 물론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우선 이 기술은 아주 미세한 위상 차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다고요? 위지로 작용해서 이미지 풀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꽤 중요하죠. 환경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또한 이론적으로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통해 완벽하게 위상 정보를 복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정보 손실이 발생합니다. 촬영하는 이미지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있고 카메라 센서 자체의 노이즈 문제,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근사치들이 완벽한 복원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완벽 복원은 어렵다. 네, 현실적으로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3장에서 많게는 한 10장 정도의 초점이 다른 이미지를 정밀하게 촬영하고 처리해야 하는데요. FFT 덕분에 계산 속도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고해상도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여전히 그 계산량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시간 처리가 중요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 개발이나 하드웨어 개선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투명해서 보이지 않던 세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술, 위상 이미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여러 장의 그 흐릿한 사진과 풀이의 변환이라는 수학적 마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상 정보를 해독해내는 과정, 정말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살아있는 세포의 그 숨겨진 역동성부터 첨단 소재 내부의 비밀까지 위상 이미징 기술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잠재력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르니커의 위상차 현미경부터 시작해서 MRI, CT, 그리고 오늘 다룬 이 위상 이미징까지 풀이의 변환이라는 하나의 수학적 원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위상들이 얼마나 더 많이 숨어 있을까요? 그렇죠. 아직 모르는 게 많겠죠. 만약 우리가 그 숨겨진 위상들을 지금보다 더 잘 읽어낼 수 있게 된다면 과연 꼭 어떤 놀라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